여기 앉아 계신 이종호 대표님 그렇게 정대철 헌정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87년도에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구독자를 지키고 직선제 개혁을 통해서 민주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오랫동안 결정을 해오셨었을 때 87년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 옷을 지금 38년 동안 저희가 입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 두 번이 있었고 너무도 많은 그러한 국가의 혼란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라고 돌아볼 때가 됐고 이미 개헌 논의는 제가 초선 때인 20대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개헌을 하자고 했다가 권력에 가까이 가거나 잡으면 모두 이것을 휴지통에 집어버리는 그런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됐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나라의 선망이 됐어도 정치만큼은 지금 후진하고 있는 후진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1인당 소득이 3,380불이었습니다. 지금 36,000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 GDP가 1,480불이었습니다. 지금 1조 7천억 불대에 와 있습니다. 시민단체 수가 538개였는데 지금은 15,100개가 넘습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K강산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87년도에 만들어왔던 권력 집중의 대통령 중심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5만 불, 10만 불대를 준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정말 또 한 번의 위대한 점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하고 새로운 질서의 우리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선개헌 후정치 일정, 다른 말로 선개헌 대선을 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87체제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아마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의 이 전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여소야 대국회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치지 않아요. 대통령은 헌법상에 보장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87세대 이후에는 여소야 대국회를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만 그런가 87세대가 시작하자마자 13대 국회에서 여소야 대국회가 합의했습니다. 이준호 상임이 87년 대선에 출마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을 됐습니다만 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여소야를 상황에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를 상황을 2년을 어떻게 끌고 왔느냐. 그래서 그다음에도 참 대통령이 많은 양보를 해가지고 5공중 사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소야를 어떻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상당 통합이라는 말을 해가지고서 여자를 국회의원을 3분의 1 이상의 모습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를 태어나게 마치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과정을 갖다가 슬기롭게 넘겼던 거예요. 자, 권력구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권력구조를 가져야지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안정되지 않겠는데, 그러면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가장 적합한 것이 내각 책임제예요. 이인자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또 국민들이 뽑는 정치인의 자질도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대가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유는 각 정당이 공천하는 현재 정당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근본 정신에서 떠나서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개헌과 타협을 제도화하는데 개헌만 가도 부족하고 두 가지가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정당법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미국형 원내 정당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각 정당이 대표와 최고위원제를 두고 있는데 외국의 다른 나라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내대표로서 충분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매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일주일에 3번 최고회의를 하는데 거의 80% 정쟁 유발형 발언을 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러니까 정치가, 언론은 또 그것을 증폭시켜서 보도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 원내대표회의를, 정당회의를 하나 보면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원내대표 임기가 임기하고 같으니까 원칙적으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3번씩 회의하니까 그러면 정책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있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도 정책을 갖고 공격하고, 정책을 갖고 서로 이견을 피력하는 것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유발되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는 정당이 지나치게 정쟁 일발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행동 정치와 진영 정치와 잘못 정당법이 결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왕적 당대표 혹은 1호 당대표인데, 지금 우리나라 양당은 조선시대에 그 사색 단파 싸움 벌이던 그 노론소론하고 노궁당보다 훨씬 못한 사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그 1호 당대표 아니면 1호 당만 쳐다보고 거기서 이러면 이로 확 몰려가고, 이러면 저쪽으로 쑥 몰려가는. 아니, 그러면 뭐, 뭐라고 그 국회의원들을 어렵게 총선으로 뽑습니까? 그냥 아무나 찍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되고요. 이게 다 왜 이렇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국회의원인데, 뽑아놨더니 다 미숙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왜? 마치 가는 순간, 내 의정 활동에 못 되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천을 받아야 되겠죠? 공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권 다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당의 실력자, 다음번에 누가 공천을 줄 것인가? 거기에 줄자를 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친명이 어떻고 친윤이 어떻고 친한이 어떻고, 대한민국의 진짜 이게 좀 빠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1호 당원이 있는 한은 이게 힘듭니다. 정치법도 고쳐야 정당법도 다 고쳐야죠. 그럼 선거구도 고쳐야죠. 지금은 양당제니까, 양당의 승자 독식이니까, 이건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모든 크고 작은 권력을 통치하고, 한 표라도 지면 패자 절벌입니다. 모든 권력을 물려내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떨어지는 사람은 5년 내내 당선자를 수임을 안 합니다. 승복을 안 합니다. 뭐 여소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 정당을 공격하고 그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거는 패자는 아예 권력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선투표제가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고치려면 지금 국회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개헌을 그러잖아요. 지금 여당이 뭐 100여 명, 야당이 200여 명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개헌을 안 됩니다. 190명 갖고는 정말 동의 안 하면 개헌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은 몇번 여야부에서 토론하고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론과 국민들이 이번에는 국가 대개제를 위해서 좀 고쳐라. 선거제도 고쳐라. 개헌해갖고 대통령하고 내가 좀 나눠 고쳐라.